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나라 선진국의 안선진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반자율 주행이죠.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출고를 해드리면서 혹은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이 옵션이 있는데 잘 쓰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믿음이 안 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기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반자율 주행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엄청 막혀요. 경부 고속도로나 이렇게 막힌 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버튼만 사용해 주시면 너무 편합니다. 보게 되시면 여기에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키는 거는 이 버튼입니다. 요거를 키게 되시면 여기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엔 초록색불이 뜨진 않고 그레이 톤으로 이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키게 되시면 안전거리 제어 장치 아니면은 어시 드라이빙 반자율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지 어시 드라이빙을 켜주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여기에 이 위에 조절을 올려주시면 속도가 내가 지금 세팅한 값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지금 속도 40으로 맞춰놨고요. 50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반자율을 실행을 했고요. 속도 60으로 다시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록색 핸들 그림과 옆에 자동차 그림이 초록색 불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반자율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플러스는 거리가 좀 넓어지는 거고, 얘는 좁아지는 기능이겠죠. 총 4단계가 이루어지는데 1단계마다 25m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단계라 계시면은 총 거리가 100m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리는 좀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몇 단계로 써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3단계 아니 4단계로 좀 세팅을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1, 2단계는 약간 좀 거리가 짧아서 고속도로에서나 이런 막히는 구간에서는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안전을 위해서 4단계 혹은 3단계로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시면 RES 그리고 캔슬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눌러져 계시면은 반자율 주행이 꺼질 거고요.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속도 60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죠. 60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리밋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리밋 버튼은 뭐냐면 속도만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60으로 맞춰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셋. 지금 여기 가속 카메라 80으로 써져 있고요. 셋이라는 곳 쓰여 있습니다. 저는 60으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셋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속도가 80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브레이크에는 발만 올려놓고 있고요. 손은 여기에 그냥 파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이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고객님분들께서 간혹가다 애플 카플레이가 안 돼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돼요, 아니면 노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지금 9세대도 그렇고 8.5세대도 그렇고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컴을 누르게 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연결되어 있는 목록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분리가 아니고 삭제를 해봅니다. 분리가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삭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블루투스 잡혀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기 삭제. 그러면 기기가 삭제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세기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전화 및 오디오 누른 상태에서 핸드폰에도 블루투스를 이렇게 켜줍니다. 켜준 상태에서 아이폰 제 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페어링 허용. 여기서도 똑같이 애플 카플레이 사용,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했는데도 안 된다, 핸드폰 리스트에서 삭제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방법은 요거입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 밑에 볼륨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꾹 15초 정도 꾹 누르게 되시면 꺼질 겁니다. 이렇게 꺼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한번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껐다가 킨 거죠, 컴퓨터를. 그럼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 차량을 바깥에 세워두게 되면은 차가 안에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문 한번 열어줍니다. 자, 보시면은 자, 차량 문 열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열린 버튼을 한번 더 꾹 눌러줍니다. 열린 버튼을 계속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열, 2열 문과 선루프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열기가 있는 것들을 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닫고 싶다 하시면 이 필터 마크를 꾹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꾹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썸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는데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차의 주변에 계속 있게 되면은 잠겼다가 열렸다가 잠겼다가 열렸다가 계속 이래요.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끄고 활성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든 차량에 거의 동일합니다. 차 설정 버튼 카로 들어갑니다. 설정. 8.5나 9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어 및 창문 이런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도어 차량 액세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어 차량 액세스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금 시 잠금 해제, 멀어지는 경우 잠금. 요거를 활성화를 해주게 되시면은 키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까워지면 열리고요, 멀어지면 잠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반 OS 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액세스라는 말이 없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제시켜 주거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이드 미러가 안 닫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보시면은 도어 차량 액세스 들어가셔서 잠금 시 미러 접힘 이거를 눌러주시면 잠겨지고요. 아니면은 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셨다가 다시 꾹 누르시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BMW의 숨은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BMW를 사랑하시고 BMW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기능적인 영상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엔나 선진국의 안선진 대리였습니다. 안녕.